결국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건 사고 팔면 다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즉, 소비 자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효율적인 조세 정책, 세금 운용을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한데요. 네, 분명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3년 폴라리스 유진의 소득도 그에 따른 국민의 의무 세금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금 관련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세금과 관련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오해입니다. 물론요,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모든 건 사고 팔면 다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즉, 소비 자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실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 바로 세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가로 저의 경우 2023년 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내용,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OCN 드라마 384기동대 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재방송으로 한 몇 년 전에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마동석님 그리고 또 서인국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세금을 추적 그리고 징수하는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 제목에 나오는 이 382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서 나오는 38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가진다. 자,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 결국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강제성의 이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저항인데요. 여러분,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강제성에는 반드시 작던 크던 분명 저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은요, 예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민감한 영역이죠. 그냥 단순히 경제사나 어떤 경제 이론을 떠나 세금은요,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문명 주요 역사,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 세금 문제가 다 개입이 되어 있는데요. 문명 초기부터 세금을 다루는 거, 징수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자체가 권력을 상징합니다. 중앙화되어 있고, 권력자, 관리자가 있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특히 저희 폴라리스 구독자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관리의 주체가 없다. 그렇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대하다는 거죠. 문명의 전환점이자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세금의 역사가 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히 서양사를 넘어 인류의 역사에서 1215년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마그나 카르타죠. 자유와 권리의 상징인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걸 선언하면서 권력자를 견제합니다. 즉, 시스템화를 시도하죠. 법률에 의한 조세 징수, 정말 여러분들 영국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전쟁도 결국은 여러분들 세금 징수가 발단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죠? 보스턴 차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박정희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던 그 부마항쟁, 부마민주항쟁도 그 숨겨진 배경엔 부가가치세 시행에 불만이 극에 달아서 터진 일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엔 중화학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했던 반면 경공업, 서비스업 기반의 부산, 마산 지역의 경제 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불만으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세금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죠. 결국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금에는 자연적으로 강제성이라는 문제가 수반되고 거기엔 저항이라는 불만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민감한 사안이죠. 그럼 이제 세금의 종류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나뉘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지고요.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와 같은 직접세와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지세와 같은 간접세로 나눠지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목적세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늘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교육을 좀 제가 아쉬워했잖아요. 여러분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경기장 게임의 그 룰인데 이 중요한 게임의 규칙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경기장으로 들여보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법으로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하면서 이걸 안 해준다는 건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500조 원을 징수하는데 새로 경기장에 들어오는, 즉 세금을 본격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우리 젠지 세대 또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세금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효율적인 조세정책, 세금 운용을 하잖아요.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에서 있어서 정부의 신뢰와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항상 이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하겠죠. 그리고 경기장에 들여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꼭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성에 대한 저항도 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 나아가 선거와 투표, 시민으로의 역할까지 포함한 출발점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만 해도요. 창업교육은 뭐 고사하고 세금 관련 교육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 혼자 다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한데요. 네, 분명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인데요. 2023년 폴라리스 유진의 소득 또 그에 따른 국민의 의무 세금 원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